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갑을 관계를 따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취준할 때는 어느 회사라도 취업만 된다면 정말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성격상 갑질이나 불합리한 점을 절대 못 견디는 친구들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면 이쪽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성격이 둥글둥글하거나 강한 멘탈을 가졌다면, 또 연봉이나 주재원, 해외 출장을 고려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현대종합상사 철강본부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제조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서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중개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사업 형태는 국내 제품을 해외 수출을 하거나 반대로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요. 하지만 90% 이상이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제품을 해외 수출해서 창출되는 매출입니다. 또 대부분의 일이 해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지사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고요. 그 해외 지사를 이용해서 해외 플랜트 등 전문 사업 분야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복장 같은 경우는 남성은 주로 노타이 정장을 입고요.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다소 보수적인 편이다 보니까 되게 원색 계열의 셔츠나 튀는 정장은 보통 못 입는 편이고요. 특히 반팔 셔츠도 못 입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요.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의 개개인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일단 업무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팀장과 같은 조직의 장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요. 그렇게 문제만 크게 없으면은 상사의 간섭이나 터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아침엔 7시 반 출근, 상당히 빠르죠. 5시는 퇴근 원칙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야근은 부서마다 케바케인데 최근 주 52시간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야근은 거의 안 하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어문학과 출신이고 일본어,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살려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합상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은 930점, JLPT가 1급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육군 일본어 어학병으로 다녀왔고 일본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하면서 한일 통번역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학점은 4.0 높은 편이었고요. 외국어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는 4학년 1학기에 해외 영어 계열의 인턴을 하고 2학기 때 종합상사에 정식 입사를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막상 지원을 해보니까 서류 단계에서 모두 탈락을 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15개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그 후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곰곰이 제가 가진 경쟁 우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일본어가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비교 우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종합상사에서 가장 취급을 많이 하고 있었던 품목이 철강이었고 바로 이 철강이 일본이 대표적인 수입 품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종합상사, 그 중에서 철강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뒤로부터 우선 한국철강신문을 꾸준히 구독했습니다. 이 외에도 철강 관련 책을 많이 읽으면서 철강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쌓았죠. 자기소개 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대종합상사에 합격을 했으며 포스코인터, GS글로벌, SK네트워크스는 물론 그 대부분의 상사의 서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지사와의 모든 통화 메일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가 동남아나 인도, 아프리카 등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꼭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다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신입 때 옆 팀 대리가 완전한 한국 발음으로 You pay the money,
I'm happy, I go home 이라고 하면서 거래처하고 싸우는 영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정도 영어라고 해도 뜻만 명확하게만 통하고 전달되면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없는 것보다 낫고요. 중국어나 일본어, 스페인어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자주 쓰는 건 영어고요. 일단 연봉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일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보다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도 잘 나와 있듯이 상사의 사업 무대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에만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걸 싫어하고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성에 아주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출장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프로스, 남아공, 이라크 등 평생 가보지 못할 나라도 가볼 수 있고 과장 직급이 되면 거의 100% 주재원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에서도 장그래가 자신만의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신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스스로 다 만들어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이에요. 만약 본인이 개발한 아이템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취감 역시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사업 기회를 찾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소하지만 큰 혜택입니다. 해외 출장 시 항공, 호텔 마일리지 적립이 다 개인 명의로 가능하고요. 출장비 역시 일당 10만 원 정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껴서 돌아오면 가정 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인기는 정말 꾸준한 편이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은 동남아 주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일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아시안으로 어느 정도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지만 동남아는 낮은 물가에 사회적으로도 거의 그 나라 최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라든지 운전사라든지 모두 고용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선진국,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워낙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의전으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피하는 곳은 사우디 등 종교적으로 음주 가무가 금지된 나라, 그리고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치안이 좋지 않아 가족이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인기가 없죠. 일단 주재원이 되면 주재원 수당이 나옵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월급에서 플러스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현지 주택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국제학교 등록금 지원도 해주고요. 국가별로 금액은 상이하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한 100%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재원으로 있으면 본사에서 가질 수 없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힘든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주재원은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몸을 굴리며 세계를 무대로 뛰는 진짜 영업을 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에서 채용된 글로벌 스태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본사에서나 각종 파트너사에서 출장을 오면 접대를 해야 합니다. 또 접대 위에도 공항 픽업이나 관광, 골프 등 의전하는 역할도 주재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을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 없이 일해야 되니까요.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이렇게 얼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부서마다 개인마다 큰 연봉의 차이가 있고요.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는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면이 있고요. 다만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LG 상사나 GS글로벌에 비해서는 같은 직급에서 연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과급 차이고요. 사원들은 한 6천만 원대 중반, 대리는 7천만 원대 초반, 과장은 8천만 원대, 차장은 9천만 원대, 부장은 1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직급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팀이나 인센에 따라 틀리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일단 범연대 계열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혜택인데 현기차 5% 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영업소에서도 현기차 5% 할인이 들어가면 다른 옵션 혜택이 줄어들어 별 효용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다음으로 모든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건데 추석 설상여 약 100만 원 정도 추석 설날에 따로따로 나오고요. 의료비가 연간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부모님이나 와이프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출장 갈 때 쌓이는 비행기 마일리지나 호텔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건 당연히 있고요.
상사 같은 경우는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바이어나 제조업체 모두에게 언제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갑질을 좋아하는 거래처 카운터파티를 만나면은 삶이 상당히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주재원 생활도 혜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언택트라든지 일단 정보화 사회,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종합상사만의 전통적인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구글 치면 다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현대 종합상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상사들이 고민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대 역시 향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사업 발굴에 상당한 힘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금이 걸린 신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회의 때는 항상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소유 구조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범현대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은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신규 해외 업체나 해외 미팅을 잡기에도 현대라는 이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현대라는 이름에 묶여가지고 다른 회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팔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일단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갑을 관계를 따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취준할 때는 어느 회사라도 취업만 된다면 정말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성격상 갑질이나 불합리한 점을 절대 못 견디는 친구들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면 이쪽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성격이 둥글둥글하거나 강한 멘탈을 가졌다면 또 연봉이나 주재원, 해외 출장을 고려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소서와 면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잘 이해하고 본인이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을 잘 대입시켜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등의 그린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은 이미 적자로 거의 폐쇄 직전인데 면접에 가서 그린 에너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100% 떨어지겠죠. 최근에는 종합상사들이 신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부서에 배속이 되고 그 부서에서 이러한 신사업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플랜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